금이 가득 판매되는 시장, 마치 채소를 사듯 흥정할 수 있는 곳, 악어, 상어, 지느러미, 심지어 호랑이의 성기를 구매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처녀 여성도 구매할 수 있는 곳. 듣기에는 미친 것 같지만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기괴한 15개의 시장 중 일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옷, 음식, 기념품이 있는 익숙한 시장은 잠시 잊어보세요. 안전벨트를 매고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매 순간 놀라움을 선사할 시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테니까요. 특히 네 번째 시장은 남성들에게는 천국입니다. 두바이의 데이라 중심부에 위치한 시카트 알카일 도로를 따라 두바이 금시장은 흔히 데이라 금시장이라고 불리며 두바이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활기찬 명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장은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금요일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두바이 금시장의 역사는 1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은 2000년대 초에 두바이가 이 지역의 중요한 금거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전 세계의 보석상과 거래자들을 끌어모으며 오늘날까지도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금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반짝이는 금보석의 다양한 배열에 매료될 것입니다. 이곳의 상점들은 간단한 반지, 팔찌, 목걸이부터 복잡하고 정교하게 제작된 순금 장신구까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예산이 적당한 경우든 진정으로 고급스러운 것을 찾고 있든 이 시장은 모든 취향과 가격대를 만족시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금의 품질은 두바이 정부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므로 진품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두바이의 면세 정책 덕분에 이곳의 보석 가격은 일반적으로 세계 평균보다 약 20% 낮습니다. 금 애호가들이 방문할 만한 강력한 이유입니다. 금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점은 무엇인가요? 화려한 금의 배열, 아니면 면세의 이점일까요? 이미 금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약 176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소말리아랜드는 대략 14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모든 여행자의 레이더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경 속에서도 번영하는 사회를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말리아랜드의 GDP는 약 74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평균 소득은 연간 약 1,650달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말리아랜드의 공식 화폐인 소말리아랜드 실링은 2000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도전에 직면해왔습니다. 글로벌 지원이 없던 이 화폐는 가치 상승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주민들은 외화로 눈을 돌리는 기발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적응의 중심은 수도 하르기사에 위치한 분주한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랜드의 월스트리트로 알려진 이 시장은 이 나라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고급 거래소와 디지털 거래 대신 이곳에선 돈이 가득 쌓여있는 가판대를 볼 수 있으며 때로는 트럭이나 손수레에서 넘쳐 흐르기도 합니다. 이 시장에선 돈이 금처럼 실제로 무게가 재어지며 거래는 종종 수톤의 화폐가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은 문해율과 ATM 부족 같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랜드는 결제의 미래로 도약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지역 통신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덕분에 이곳 사람들은 일부 선진국조차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바일 결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멋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 휴대폰에서 전송된 간단한 코드만 있으면 돈을 이체하고 결제를 하며 거래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시장으로 알려진 이마케이텔은 전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10초의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마케이텔은 마니푸르 왕국의 남자들이 집에서 멀리 노동에 강제되거나 군 복무에 징집되던 시기에 필요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마니푸르의 여성들은 이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마 케이텔의 매력적인 점은 오직 기혼 여성만 이곳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전통에 있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여성은 은퇴하는 다른 여성에 의해 소개받아야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퇴하는 여성은 자신의 친척 중에서 후계자를 선택합니다. 자매, 딸, 혹은 사촌일 수 있습니다. 마니푸르 정부는 남성이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이 전통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구매자로 참여하거나 보안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시장에 활기차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마케이텔은 5,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신선한 농산물, 수공예품, 정교한 보석, 전통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분주한 시장입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맛있는 마니푸리 요리를 즐기며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마니푸르의 여성들은 과거처럼 가족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마케이텔은 여전히 지역 경제와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통 중국 의학에서는 약초와 자연요법이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허리 통증, 기억력 저하, 심지어 암과 같은 중병까지요. 그리고 칭핑에서는 희귀 약초부터 이국적인 동물까지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어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악어 머리를 가공하여 죽이나 죽으로 요리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요리가 폐질환을 치료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칭핑은 상어 지느러미를 판매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단 하나의 백상어 지느러미는 최대 1,000달러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느러미에 대한 수요는 약효가 있다고 믿는 것에서 비롯되지만 현대 과학은 종종 이러한 주장을 반박합니다. 중국 의학은 역사적으로 1,500종 이상의 동물종을 잠재적인 치료제로 분류해왔으며 그중 일부는 현재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의 성기를 남성 강화제에 사용하는 것, 또는 뱀의 피가 남성 성능을 높인다고 믿는 것, 그리고 고기가 시력을 개선하고 뼈를 강화한다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마른 뱀 고기도 진열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한 노련한 판매자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시장에서 희귀한 뱀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는 이 지하 거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칭핑 시장에서의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가요? 아니면 끝내야 할 잔인한 거래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상상해보세요. 그곳은 인도네시아의 서부 수마트라에 위치한 마로소크의 침묵시장입니다. 이 전통은 주로 소와 물소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조상들을 존중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축들은 종종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가족의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유산을 모욕하는 것이고 너무 높으면 탐욕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완벽한 균형을 찾을까요? 마로소크를 통해서입니다. 마로소크에서는 협상이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비밀 신호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하며 외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천 아래에서 숨겨집니다. 그들의 손은 단단한 악수로 만나고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신호는 약간의 고개 끄덕임이나 흔들림입니다. 양쪽이 동의하면 미세한 고개 끄덕임과 손의 해제가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의 주머니에 보증금을 슬쩍 넣고 동물의 목에서 로프를 풀어 거래를 마칩니다. 최종 판매 가격은 두 사람만 아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통은 공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중개인이나 뒤에서 거래하는 일은 없으며 마로소크는 순수하고 투명한 교환을 반영합니다.
이는 미낭카바오의 지혜와 윤리적 사업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아기자기한 사무트 송크람주에는 맥글롱 기차 시장이 있습니다. 쇼핑이 단순한 일상이 아닌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경험이 되는 곳입니다. 원래 맥글롱 시장은 빈 땅에 펼쳐진 전형적인 해산물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가 시장 한가운데에 기차 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문을 닫는 대신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하여 지금 유명한 기차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선한 열대 과일, 아삭한 채소, 향긋한 허브, 향신료, 그리고 갓 잡은 해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기차가 지나갈 때 발생합니다. 기차의 경적 소리가 들리면 시장은 갑자기 활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상인들은 빠르게 상품을 모아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몇 인치 떨어진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기차는 좁은 공간을 지나가고 지나가자마자 상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스를 재정비하고 계속해서 장사를 합니다. 이러한 매혹적인 일상은 하루에 약 8번 발생합니다. 만약 기차가 다가오는 이 독특한 시장 한가운데에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카메라를 꺼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어떻게 처리할지 듣고 싶습니다. 이전 시장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다면 유럽의 중심부로 가서 고대의 논란이 되는 전통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곳, 불가리아 스타라 자고라의 신부시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세기된 관습은 칼라지 사람들의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매년 봄, 이 시장은 젊은 칼라지 여성들의 생기 넘치는 색깔과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가족에 의해 학교에서 조기에 withdrawn되어 번영하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소녀들은 보통 15에서 18살 사이로 잠재적인 남편의 눈길을 끌기 위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짧은 치마와 대담한 화장을 합니다. 이 시장은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신부 가격을 논의하는 협상의 장입니다. 이 가격은 소녀의 아름다움과 특히 그녀의 처녀성에 따라 약 2,800달러에서 5,60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처녀성은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신부가 처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녀의 가족은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하고 소녀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격이 합의되고 지급이 이루어지면 신부는 신랑과 결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전통은 칼라지 사람들에게 딸들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인권 침해와 여성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관행으로 유럽 전역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칼라지 신부시장의 강렬하고 논란이 되는 전통을 뒤로하고 우리는 북아프리카의 중심부로 더 나아가 이메칠의 베르베르 사람들이 사랑과 결혼에 대한 보다 부드럽고 신비로운 접근 방식을 만들어낸 곳으로 향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거친 풍경 위로 새벽이 밝아오면 12살 정도의 어린 소녀들이 이 고대 시장에 모여들고 그들의 얼굴은 복잡한 화장과 오직 표현력 있는 눈만 드러내는 가면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소년들은 이 젊은 여성들 앞에 줄을 서서 단 한 번의 시선이나 속삭이는 말로 그들을 구애합니다. 소녀가 구원자와의 연결을 느낀다면 그녀는 그의 손을 잡게 허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평생의 유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젊은이들만 사랑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과부와 이혼한 여성들도 이곳에 옵니다. 베르베르 문화에서는 이 여성들이 가족 돌보기와 자녀 양육에 대한 능력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들은 매우 선호되는 파트너입니다. 일단 짝이 정해지고 부모의 축복이 주어지면 커플은 즉시 결혼할 수 있으며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베르베르 사람들의 결혼 관습도 마법처럼 매력적입니다. 결혼식 날, 신부의 어머니는 딸의 다리에 헨나 주스를 조심스럽게 발라주는 의식을 치르며 이는 그녀를 악과 불행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어집니다. 신부가 집을 떠나기 직전에 어머니는 그녀의 무릎에 입을 맞추며 작별의 상징적인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런 후 신부는 순결을 상징하는 성별이 없는 동물이나 노새를 타고 새로운 삶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신부의 들러리는 보통 여성 친척이 그녀를 침대로 옮겨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 숨어있는 악령을 쫓아냅니다. 베르베르 공동체에선 일처일제가 일반적이며 남성이 가족의 가장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들은 높은 존경을 받으며 영향력을 누립니다. 결혼식 밤은 신랑이 평생 신부를 보호하겠다는 썰레만 서약으로 시작됩니다. 베트남 북서부 산맥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사파사랑 시장은 다오족과 흐몽족의 풍부한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파사랑 시장은 매주 토요일 저녁 사파 광장에서 열리며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전통이지만 그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 주간 행사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주변 마을의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노인, 성인, 청소년 모두가 전통 옥수수 와인과 아이코닉한 요리인 탕코를 즐기며 상품과 도구, 이야기를 교환합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에게 사파 사랑 시장은 특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소녀들은 정교한 보석과 머리 장식, 그리고 등을 지고 있는 바구니와 함께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소년들은 최신의 브로케이드 의상을 착용합니다. 소년이 소녀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는 전통 대나무 플루트인 캔으로 그녀를 세레네드하며 춤을 춥니다. 소녀가 그의 감정에 응답하면 그녀는 우산을 열고 잎사귀를 불며 그 소리가 산을 가득 메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파사랑 시장은 방문객들을 위한 활기찬 문화 전시회로 발전하였습니다. 줄다리기, 전통 플루트 연주, 사랑 노래와 같은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생동감 넘치는 축제는 북서부 민족 그룹의 문화유산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여 전통과 현대의 흥미로운 조화를 이룹니다. 토고의 중심부, 아코데세와 외설 시장은 부두 세계의 슈퍼마켓으로 유명하며 지역 주민들과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모읍니다. 이 시장은 밀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부두 신앙의 영적 중심지입니다. 여기에서는 각기 다른 신비로운 목적을 가진 놀라운 품목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뱀머리, 앵무새 꼬리, 멧돼지 송곳니 등 모두 행운과 건강,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면 원숭이 머리, 악어 가죽, 심지어 표범 가죽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거나 혹은 약간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단순히 썩어가는 동물 잔해의 악취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 전의 전통의 무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부위는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공급되며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기 위해 정교하게 가루로 만들어지고 물과 혼합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품목들은 비싼 가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팔찌는 약 $120, 말린 하이에나 머리는 $300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아코데세와 외설 시장은 100년 이상 영적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왔으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장은 약 40년 전에 공식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의 경계가 얇은 곳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은 아프리카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두 물품 외에도 일반 감기부터 불임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부적과 특별한 치료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데스의 영적 관습을 이해하고 싶거나 단순히 잊지 못할 문화 체험을 원한다면 볼리비아 라파즈의 마녀시장은 여러분을 매료시키고 흥미롭게 할 필수 방문지입니다. 시장 좁은 거리에서 돌아다니면 다양한 신비로운 매력과 부적을 선보이는 수많은 가판대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곳의 가장 상징적인 품목은 말린 라마 테아로, 지역 주민들에게 강력한 영적 힘으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볼리비아 관습에 따르면 새로운 집의 기초 아래에 이 테아를 묻는 것은 행운을 초대하고 악령으로부터를 보호한다고 믿어줍니다. 하지만 마녀시장은 라마 테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깃든 기괴한 조각상, 인간 두개골, 심지어 저주를 내리거나 적에게 불행을 가져다주기 위해 사용되는 미니어처 관도 만나게 됩니다. 각 품목은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식이 풍부한 판매자들은 이러한 신비로운 물건들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물품에 접근할 때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무례한 태도를 보이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의 심장부에서 높은 마천루와 첨단 기술 속에서도 전통이 지속됩니다. 상하이 결혼시장입니다. 불가리아의 활기찬 신부시장과는 달리 이 독특한 모임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완벽한 짝을 찾기 위해 주도하는 곳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신장, 체중, 취미, 건강상태, 교육, 직업, 심지어 연봉과 자산까지 상세한 프로필을 우산이나 큰 판에 적어 전시합니다. 이 행사는 매주 주말에 비가 오나 맑으나 열리며 헌신적인 부모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연결을 맺기 위해 모입니다. 이 전통은 현대 생활의 요구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가 사랑과 결혼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한 중매의 장이 아니라 부모들이 서로 만나 대화하고 서로의 가족을 알아가는 사회적 허브이기도 합니다. 상하이는 이 전통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중국 전역에 수백 개의 유사한 결혼시장이 있습니다. 매주 수천 명의 부모들이 상하이 결혼시장에 몰려드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중매 성공률은 낮습니다. 이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가 주선한 소개팅이나 관계에 대해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결혼시장이 중매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반면 두슈 유령시장은 역사와 발견의 스릴이 어우러진 다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두슈 유령시장은 베이징에서 마지막 남은 유령시장 중 하나로 화요일 밤에만 문을 열고 새벽의 첫 빛이 비치기 직전에 닫힙니다. 유령시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기괴한 운영시간 때문인데 이는 청나라 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정에서 일한 후 갑자기 신분을 잃은 시기입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보물을 조심스럽게 판매했고 이 전통은 두슈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두슈 유령시장은 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물 사냥꾼들의 안식처입니다. 저녁 9시부터 시장은 손전등의 부드러운 빛으로 활기를 띠며 구매자들은 제공되는 상품을 면밀히 검사합니다. 여러분은 대형 여행 가방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골동품, 옷 또는 독특한 가정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흥미롭고 활기찬 장소 중 하나인 도둑시장 또는 현지인들이 부르는 페리아 데 마타데로스는 매주 열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이야기를 품은 골동품 칼, 수색이 된 안장, 심지어 살아있는 동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걷는 것을.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는 전통 가우초 복장을 자랑하는 상인들을 만나고 열정적인 탱고 음악의 리듬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제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도둑시장은 이름에 걸맞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많은 품목들은 불투명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도난당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일부는 위조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비롭고 흥미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지만 구매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혹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 시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곳에서는 흥정이 일반적이며 여러분이 능숙하다면 정말로 독특한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캄보디아 요리를 생각할 때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곤충으로 만든 다양한 요리입니다. 이 요리 전통은 경제적 어려움의 시기에 지역 주민들이 식량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했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는 프놈펜에서 약 70km 떨어진 캄퐁참주에 위치한 스쿤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전 세계 곤충 음식 애호가들의 천국입니다. 스쿤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여러분은 다양한 곤충을 제공하는 수많은 가판대의 생생한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검은 거미부터 작은 귀뚜라미와 메뚜기까지 이 별미의 유혹적인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많은 제공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는 튀기거나 볶은 검은 거미입니다. 이 거미는 정교하게 세척되고 지역 향신료 혼합물로 양념한 후 완벽하게 바삭하게 튀겨줍니다. 바삭한 식감과 풍부하고 맛있는 양념의 조화는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컨텐츠를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